차비가 드디어 바르셀로나로 돌아왔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현재 위기에 빠져 있는데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로 돌아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위기에 빠져 있는 바르셀로나를 좀 구원해낼 수 있는 감독인가를 볼 수 있는 이제 차비 감독의 데뷔전이었죠. 심지어 이 차비 감독의 데뷔전이 에스파뇰과의 카탈루냐 더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차비 감독이 첫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또 차비 감독이 첫 경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차비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전술 스타일을 어느 정도 보여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비 감독이 자신의 경기를 보여주면서 좀 승리까지 가져갔다, 이런 경기였었는데, 이 차비 감독의 좀 선발 라인업을 보면 차비 감독이 이번 시즌 보통 알사드에서는 3-4-3이나 3-5-2처럼 3백 전형을 기반으로 경기를 펼쳤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도 3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 차비 감독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포백 4-3-3 전형으로 나오면서 차비 감독이 포백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에는 알바, 오른쪽에는 민구에사를 두는 포백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포백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경기를 보면 3백에 가까운 이 변형 3백을 사용하는 포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왼쪽에서는 알바가 높게 올라가면 민구에사가 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변형 3백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차비 감독의 이 첫 번째 경기를 보면 어느 정도 차비 감독이 원하는 전술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술 포인트를 보면 차비 감독이 어떻게든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싶어하는 감독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가 측면 공격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일단 안수파티 그리고 덴벨레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 바르셀로나가 측면 공격수가 부족하니까 최근에 쿠만 감독이 있을 때는 데스트를 측면 공격수로 끌어올리면서 데스트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게 했었는데, 데스트마저 차비 감독이 온 다음에 부상으로 지금 이탈해 있는 상황이라서 차비 감독이 쓸 수 있는 측면 공격 자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이 바르셀로나 B팀에서 뛰고 있었던 일리아스를 좀 콜업해서 일리아스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시키는 이런 좀 장면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바르셀로나가 측면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차비 감독이 선택한 전략은 변형 3백을 사용하면서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좀 전술적으로 살펴보면 이 알바가 공격적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왼쪽 측면을 넓게 활용했는데, 일단 왼쪽을 보면 가비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습니다. 이 가비가 이번 시즌 좀 측면 공격 자원이 바르셀로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도 종종 뛰긴 했지만, 가비는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도 사실 중앙으로 많이 좁혀서 들어오는 플레이들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알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 후방에는 이 민구에사가 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변형 3백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변형 3백을 만들어주면서 알바가 좀 수비적인 부담을 덜고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왼쪽 측면 공격은 알바에게 담당을 시키는 이런 플레이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아무래도 민구에사가 변형 3백을 만들면서 3백을 만들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올라온 일리아스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면서 일리아스가 측면을 넓게 벌려주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을 담당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스파뇰전에서의 선수들의 평균 활동 위치를 보면 이 민구에사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왼쪽에서 알바가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갔다, 이런 모습들을 이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차비 감독은 왼쪽에서는 알바, 오른쪽에서는 일리아스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싶어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볼 수 있었던 두 번째 포인트가 왼쪽 측면 공격수인 가비가 중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중앙에 부스케츠, 가비, 그리고 더용, 그리고 니코 곤잘레스까지 중앙 미드필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차비 감독이 원하는 전술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을 굉장히 두텁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눈에 띄는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중앙에 가비, 니코 곤잘레스, 더용, 또 부스케츠까지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볼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았고요. 바르셀로나가 이번 경기에서 65%라는 굉장히 높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차비 감독이 좀 어떤 경기 스타일을 원하는구나 라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앙에 뭐 더용, 가비까지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걸어주면서 전방에서도 좀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모습까지 또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기동력까지 좀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용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차비 감독 체제에서 더용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고 느꼈던 게 더용이 굉장히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더용이 쿠반 감독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능력이 이 바르셀로나에 오면서 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더용의 좀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이 에스파뇰전에서도 보면 차비 감독의 첫 경기였지만 이 더용의 플레이가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더용의 활동 반경만 봐도 더용이 거의 측면 공격수에 가깝게 측면으로 많이 빠져주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심지어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자주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차비 감독 체제에서 결국에는 차비가 볼을 소유하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플레이가 굉장히 이 차비 감독의 전술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볼을 점유하면서 동시에 오프 더 볼 플레이까지 되는 이 더용의 플레이가 굉장히 이 차비 감독 체제에서 중요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 부스케츠의 기동력을 굉장히 걱정하는 이 시선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비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고 가비, 니코 곤잘레스, 더용처럼 굉장히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선수와 함께 부스케츠가 뛰니까 부스케츠의 기동력도 굉장히 좀 커버가 되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후방 3백에 있는 에릭 가르시아나 또 오른쪽에 있는 민구에사가 계속해서 중원으로 올라와주는 플레이들을 보여주면서 부스케츠의 수비적인 좀 단점들, 부스케츠의 좀 부족한 활동량은 보완하면서 부스케츠의 이 볼 전개 능력을 살려주는 이런 부스케츠의 장점만 살려주는 모습도 차비 감독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데파이가 이 페널티킥까지 성공시키면서 이번 경기를 좀 승리로 가져갔으니까 차비 감독이 첫 경기 치고는 이 어려운 카탈루냐 더비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첫 경기지만 자신의 전술 포인트들을 충분히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차비 감독이 어떻게 이 바르셀로나를 이끌어갈 것이냐 이것들을 굉장히 좀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안수파티나 덴벨레처럼 좀 측면 공격 자원들이 확실하게 돌아와주면 차비 감독이 자신이 가진 전술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첫 경기 치고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경기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네요.